물론 이제 그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말씀했는데, 지금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분석도, 평균 경사도, 그 다음에 산림 조사서,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비용 계산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. 조직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팩트 있게 알려드립니다. 으뜸 통설계사무소 대표 김다입니다. 오늘은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. 임야 이거 모르시면 사지 마세요라고 잡아봤는데, 우리나라는 한 70%가 임야입니다. 농지보다는 아무래도 뭐 매매라든가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게 임야가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임야의 또 중요한 핵심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은 산림조사서 작성과 산림조사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, 요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제 영상을 보시면 표고 분석도라든가 평균 경사도에 대해서 임야 개발할 때 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링크를 좀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두 개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,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산림조사서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뭐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 임야 개발을 할 때 좀 헤매지 않고 쉽게 하지 않겠나, 이런 생각을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산림조사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, 우리가 산림조사서를 하는 거는 임야를 개발할 때 필수로 해야 되는 용역 작업입니다. 용역 작업인데, 과연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한지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, 저는 이 전공이 토목이지만 관련 자격증이 5개가 있습니다. 뭐 토목 기사부터 도시계 기사, 그 다음에 산림 기사 등 5개가 있는데, 산림 기사도 제가 나름 그 산림 조사라든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 의욕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약 한 8년 9년 전에 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, 그때 지금 말씀드리는 산림조사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림기사 2차 실기를 칠 때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걸 한번 시험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산림조사서가 어떤 건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산림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도 우리 건설 분야 중에서도 굉장히 유망 자격증을 말씀드린 이유가, 산림조사서라든가 산지 복구 설계, 또 그 다음에 재위험성 검토 의견서,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 작업이 있는데, 이런 작업을 할 때 산림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이런 작업을 합니다. 산림 기사의 수요가 갈수록 좀 많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 퇴직을 앞둔 우리 아버님들은 이런 자격증 취득하시면 제2의 직업을 찾기가 좀 쉽지 않겠나,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자, 우리가 산림조사서가 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기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팩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우리 산림조사서는 우리가 산지 전용 허가를 접수를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보는 게 표고 분석도, 평균 경사도, 그 다음에 산림조사서, 또 재위험성 검토 의견서, 이렇게 산지 전용의 가장 중요한 설계 도서부터 먼저 봅니다. 우리가 법적으로 임목 축척이 150%,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. 산림조사서는 임목 축척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데, 저도 오늘 이렇게 출력을 많이 해왔습니다. 저희가 그 용역을 실시한 산림조사서 내용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, 요거는 제가 이제 영상에 중간중간에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올려놓겠습니다. 여기서 50%를 하면은 축척, 말 그대로 이제 임목 축척이라는 거는 우리 사업구역 내 나무가 얼마나 촘촘하게 있는지를 이제 축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, 이 축척이 이제 법상의 150% 이내다.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150%가 또 150%냐 이렇게 하는데, 구체적인 거를 만약에 알고 싶으면 우리가 허가 전에 한번 용역업체 통해 가지고 그 산림 조사를 해야 되는데, 150대 늘 자료를 받아보면 아주 빽하지 않으면 그 정도 150%까지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 놓으시고, 또 하나는 우리가 해당 시군에 따라서 용도 지역상 75%라고 규정해 놓은 곳도 있어요. 예전에 용역이 오래 들어왔던 지역이었는데, 경기도 김포 같은 경우는 이 녹지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임목 축척가 좀 강한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
무조건 150%는 아니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또 이렇게 더 강화해 놓은 것도 있다. 뭐 75%도 있고 70%도 있는데, 이럴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발이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. 나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150% 이하가 돼야 됩니다, 이건 촘촘해서 개발이 안 됩니다, 이렇게 하면은 회사 다닐, 예전에 제가 직원으로 있을 때 보통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니까, 야, 그러면 이 허가 받기 전에 우리가 좀 나무를 미리 벌채를 좀 할까요? 라는 이런 말씀도 좀 하셨어요. 물론 이제 그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말씀했는데, 지금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물론 이제 그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말씀했는데, 지금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지금은 담당 공무원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면 이제 위성으로 이제 항공 사진을 보죠. 거기에 보면은 1년마다 이렇게 딱 변화된 모습을 너무 자세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허가 전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였고요. 두 번째는, 자, 산림조사업체가 조사를 하는데, 여기서 우리가 나무의 그 조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흉고, 우리 가슴이 흉고죠. 흉고에서 직경을 잽니다. 직경을 잴 때는 우리가 윤척이라고 있어요. 윤척에서 그거를 이렇게 딱 잽니다. 재면은 지름이 얼마큼 나오는데, 우리가 산림조사에 나무에 포함되는 거는 직경이 6cm 이상 되는 거를 우리가 나무에 포함을 시키고, 6cm 미만은 잡목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킹을 해주시고요. 또 하나는, 우리가 임야 개발을 할 때 용역업체에서 나오면 일일이 다 재는 게 아니고 표준지 조사합니다. 표준지 조사라는 거는 임야가 이제 넓으면 다 조사하기 힘들죠.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일부 몇 개의 지역을 딱 이렇게 그 내부에 선택을 해가지고 20 by 20, 20 곱하기 20m 바운다리 안에서 이제 나무 조사를 해서 이걸 평균치로 내는 걸 우리가 그 표준지 조사라고 하는데, 이런 같은 경우 대부분 해당 그 시군에서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. 대도시 공시가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 자연을 더 경관을 또 유지하려고 하는 표준지 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. 전수조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업구역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하나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하는데,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야 되는 건, 어차피 인목축척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용역업체가 하지만,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용역비가, 또 여러분들께서는 뭐 토목 설계비나 건축 설계비, 뭐 사전제, 환경비 요 정도만 생각하는데, 만약에 전수조사로 들어가면 이 비용이 또 그만큼 높을 수가 있어요.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토목 설계나 건축 설계 의뢰를 할 때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팩트입니다. 그래서 여기 말씀을 드렸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산림 조사를 하게 되면 표시를 합니다. 그냥 이제 눈으로 해가지고, 아, 이거 뭐 얼마 높이, 직경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, 저도 옛날에 이걸 많이 했었는데, 가게 되면 흰색 페인트를 가져가면 이제 표시를 해주고, 또 외곽으로 녹건을 탁 무는 게 우리가 산지관리법상 산림조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렇게 하는데, 그래서 옛날에 저도 페인트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날은 진짜 헌옷만 입고 가죠. 헌옷 입고 가면은 페인트 다 묻고 손에 다 묻어가지고, 오면은 장갑을 껴도 다 안에 또 스며드니까, 하게 되면 막 석유를 막 이렇게 발라가지고 계속 지우고 나면 또 비누로 문 떼고 나도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많이 나고, 이런 이제 옛날에 추억이 있었는데, 페인트는 지금은 나무 락카라고 있어갖고 일반 락카하고 틀리게 이렇게 쫙 뿌리면 나무에 이제 스며듭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한번 나중에 현장에 보시면 페인트 칠하고 녹건 표시가 된 게 있어요. 그래서 절대 그걸 뭐 나무 껍질을 벗긴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거는 왜 중요한가 하면, 나중에 이제 허가 접수, 산지 전용하고 우리가 건축 허가 뭐 개발행 허가 접수를 하면, 산지 담당은 와가지고 지형도 보고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서 이 조사한 구역이 그 표준지 조사 구역이 맞는지도 확인하고, 또 맞으면 거기서 그 대충 한번 봅니다. 이 높이가 얼마 되고 무슨 나무구나, 이걸 확인하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, 우리가 산림조사서까지 용역을 맡겼는데, 만약에 해당 지역이 뭐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, 그때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계획서, 이것도 추가로 또 용역을 의뢰를 해야 돼요. 그러기 때문에 또 단가가 또 여러분들이 부담되는 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허가를 할 때 이런 것도 꼼꼼하게 한번 체킹을 해야 되는데, 이런 내용들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어떤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산림조사 같은 경우는, 우리가 단독주택 용도지역이 있으면 좀 면적이 좀, 예를 들어서 500평까지 아니지만 뭐 400평, 300평 이렇게 되면은 산림조사 비용이 부가세 포함해서 한 110만 원 정도 합니다.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규모가 좀 커지고 사업구역이 좀 넓어지면 협의를 해서 좀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해당 건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 한다는 걸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이게 분명히 지목은 임야입니다. 임야인데 나무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공무원들하고 저희 용역사하고 협의할 때, 이런 부분을 우리가 토임이라 합니다. 토임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나무가 없는 걸 토임이라 하는데, 이럴 때는 산림조사서가 필요가 없겠죠. 왜? 당연히 나무가 없으니까.
이런 같은 경우는 산림조사서는 실시를 안 하고 다만 사업계획서, 우리 산지 전용 허가서의 사업계획서상 여기는 토의미무로 뭐 이렇게 조사를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을 한 문구를 넣습니다.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시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산림조사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이제 평을 못 쓰죠. 평을 못 쓰고 이제 제곱미터를 써야 되는데 60제곱미터면 한 나누기 3.3 한 200평 정도 되죠. 그 이하는 저희가 산림조사서를 작성 안 해요. 근데 그 면적 이상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우리 산림조사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팩트입니다. 제가 그 산림조사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.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참고사항인데, 이제 여러분들께서 소유하신 임야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많이 받으세요. 요거는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는데,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내부에 뭐 인도가 좀 필요하죠. 왜냐하면 또 이렇게 거기서 수확한 수확물을 이제 반출시켜야 되니까, 이럴 때 그 산림경영 내에 인도 개설은 우리가 산집 일시 사용 신고를 득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.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. 또 하나 지금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. 소나무 재선충 방제 계획서가 수립이 돼서 들어가는 지역은 소나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벌목을 해도, 이런 구역 같은 경우는 벌목을 해도 반출이 안 됩니다. 자, 그러면 반출이라는 거는 이제 트럭에 싣고 이제 외부로 보내는 건데, 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하는 게 파쇄, 그 지역에서 파쇄를 해서 이제 훈증 처리합니다. 훈증이라는 거는 약품을 처리해서,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. 이제 갑바라고 해가지고 천막을 이렇게 감싸죠. 감싸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산행 가실 때 보면 그 인도 옆에 보면 이렇게 갑바로 이렇게 덮어놓고 여기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경고 문구 한번 보셨을 거예요. 이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산림 재선충 방제 계획을 했는데,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산지 전용할 때 이런 지역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공사하실 때, 허가 받고 공사하실 때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, 소나무 반출 안 되면 그 훈증 파쇄를 해야 되는데, 파쇄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그냥 이제 용역업, 공사업체들이 그냥 뭐 도끼로 이렇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. 다 파쇄 또 기기가 장비가 들어와야 돼요. 비용이 얼마인지까지 또 꼼꼼하게 한번 체킹해야 돼요. 당연히 건축은 뭐 평당 얼마, 또 토목은 토목 내역서가 있죠. 구조물 쌓는 거에 따라서, 또 흙을 까는 거에 따라서 이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산정하면 되는데,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공사 들어갈 때 이게 그때 당시 허가 나고 나서 그때 당시 말이 없다가 또 벌채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걸 해야 됩니다 해서 또 난감한 경우는 또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킹해서 우리가 허가 받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킹해서 비용 계산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 중요한 산림조사 말씀을 드렸고,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,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절대적으로 임야 개발을 하실 때 꼭 알아야 되는 거는 표고 분석도, 평균 경사도, 그 다음에 산림조사서,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래서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날씨가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왔는데 아직까지 조금 새벽에는 이럴 때 좀 쌀쌀합니다. 항상 몸 따뜻하게 일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한 끝도 없는데 겨울이 다 가고 이제 봄이고, 아유, 시간 잘 간다.